그냥 가벼운 호감으로 썸을 타다가 연애를 시작했어. 만나는 기간이 오래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이런 남자랑 이제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결혼합시다 영숙씨, 저 진짜 진지합니다. 이런 남자, 둘 중에 어떤 남자가 또라이일 확률이 높을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연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선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다녔었고 지금 직업이 이제 쇼스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여초 집단에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여자분들을 진짜 많이 보게 돼요. 멀쩡해. 외모도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성격도 뭐 특별히 모난 구석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 이 연애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보통 눈이 엄청 높나 보다, 엄청 깐깐한 스타일인가 보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뭐 중간중간에 만나는 남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지켜봐온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참 멀쩡한데 괜찮은데 희한하게 연애가 잘 안 풀리는 여자. 첫 번째, 과도한 의미부여 그리고 평가. 일단 모든 질문들의 의도를 담아내요. 또 그 답변에 담긴 상대 남자의 그 의미, 그걸 엄청 파헤쳐. 혼자 엄청 바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소개팅이 됐건 아니면 남녀가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자리가 됐건 호구조사, 그런 질문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형제관계 물어보면 무슨 상견례 자리냐 뭐라 그러고, 사는 곳 물어보면 그걸로 그 사람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런 식이라면요, 할 대화가 없잖아. 다짜고짜. 근데 인생 철학이 뭐예요?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진짜 문제는요, 그런 기본적인 호구조사성의 그 질문 그리고 그 대답, 이거 하나하나에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 그리고 평가를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자, 면접의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야. 물론 직군과 관련된 질문들 있죠. 약간 그 사람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질문들, 이거야 그 답변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죠.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는 딱 답변만 들어도 감이 오잖아. 근데 면접에서 직무 관련성 말고 의뢰하는 질문들 있죠. 지원 동기라든지 취미라든지 본인의 장단점,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 답변의 내용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신뢰가 갈까?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독서라는 답을 했다 쳐. 야, 이 사람 진짜 스마트하네. 생각이 참 깊겠어. 이게 맞아? 그 사람한테 무슨 거짓말 탐지기를 꽂아놓지 않는 이상 독서가 취미라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있어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구라친 건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알아가려고 대화를 하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와, 나중에 이 남자랑은 결혼해서 애 낳더라도 애 공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독서? 어쩐지 사람이 좀 고리타분해 보이더라. 재미없어. 이 두 가지 반응이 너무 과한 의미부여, 섣부른 평가를 내린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딱 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독서가 취미시구나.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보세요? 소설? 자기계발?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경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 경제 관련된 책 없어요? 이렇게 답변에 대한 리액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추가 질문들, 그리고 이게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거, 이렇게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 그러면서 우리 둘이 같이 있는 이 자리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는 거. 이 여자 성격 진짜 좋은 것 같다.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네. 최종적으로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 매력을 그 사람한테 심어주겠다. 이렇게 좀 큰 숲을 볼 줄 아는 이 마인드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 독서라는 단어 하나, 이건 숲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감도 아니야. 그냥 나무까지 이파리 하나 정도야. 근데 그것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 큰 숲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특히 이런 성격의 여자들 있잖아요. 그 남자가 말한 본인의 연애 스타일, 이상형의 여자, 과거 연애사, 이런 답변들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들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의미가 없어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야. 마치 그런 거죠. 면접 때 근데 그 전 회사 왜 퇴사했어요? 왜 이직하려고 해요? 이런 질문에 설사 그 전 회사 개판치고 나온 사람이더라도 제가 일을 진짜 그지같이 하고 맨날 지각해서 잘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 어차피 내가 겪어보기 전엔 몰라.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제발. 자, 둘 중 하나 선택해봐요. 연애를 하는 그 순간, 그 행복감, 그걸 고스란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관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조차도 말투 하나하나, 표정, 눈빛,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촉을 세우고 맨날 점수 매기는 그런 심사위원이 될 것인지. 두 번째, 나는 사람 그렇게 가볍게 만나는 거 싫어. 나름 신중하게 고민하는 거야. 그놈의 진지한, 제대로 된 연애만 따지는 여자. 아마 앞서 말한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근데 한 번 만나면 제대로 연애하고 싶은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진짜 진지한,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클럽이라든지 헌팅포차, 어플, 이런 데서 오로지 하룻밤만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생양아치들, 그런 애들까지 일단 만나라. 일단 즐기자. 제가 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만남부터 진지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이런 전제를 내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저랑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진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예,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썸만 타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내는 거 딱 싫은데 그럴 바엔 아예 시작도 하기 싫거든요. 설사 둘 다 멀쩡한 사람들끼리 진지한 마음에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한두 달 만나다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결혼은커녕 더 이상 연애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헤어지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별을 말했더니 막상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야, 진지하다며, 한 번 만나면 길게 만나는 스타일이라며, 결국 다 사귀었네? 이제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버리겠다? 이게 남녀 간의 만남, 뭐 썸 타고 연애하고 뭐 헤어지고 이런 큰 흐름의 맥락, 포인트 전혀 못 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헤어진 다음에 꼭 그래요. 본인이 뭔가 대단히 당했다, 상처받았다, 그 자식은 쓰레기였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린다고요. 아니 마치 그런 거야. 알바 면접 보러 갔는데 사장이 그래요. 우리는 오래 일할 사람 뽑는데. 그래, 뭐 당장 복학할 계획도 없고 나 역시 뭐 6개월 이상은 할 생각이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이게 시급에 비해서 일이 너무 빡세, 힘들어. 그리고 그렇게 젠틀해 보이던 사장도 완전 변태야. 이렇게 막상 겪어봐야지, 시작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원체 많잖아요. 근데 뭐 6개월 안에 그만둘 시 위약금 100만 원 이런 각서를 시작할 때 요구해, 이 사장이. 아니 길게 일한다며. 근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둬? 그럼 우리도 월급 못 줘. 사장이 이렇게 나오면 귀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번 헤어지고 나잖아? 그 다음부터 만나는 남자들에 대한 시선, 기준들이 더 빡빡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그 자식처럼 나 또 상처받기 싫어, 내 마음, 내 시간 허배하기 싫다고 그렇게 짧게 만나고 또 헤어질 바엔 아예 시작조차 안 할 거야. 여자 스스로가 그런 포스를 막 풍기고 있는데 뭐 남자가 겁나서 다가오겠어요? 계속해서 악순환인 거죠. 그래, 진짜 만에 하나 어떤 남자랑 딱 소개팅을 했는데 사랑합니다 영숙씨, 저 진짜 진지합니다, 저 정말 영숙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다 쳐. 정말 여자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자고. 처음에 그냥 가벼운 호감으로 썸을 타다가 연애를 시작했어. 만나는 기간이 오래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이런 남자랑 이제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결혼합시다 영숙씨, 저 진짜 진지합니다, 이런 남자. 둘 중에 어떤 남자가 또라이일 확률이 높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연애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까딱하면요 인생 전체가 꼬일 수 있는 타입인데,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범하는 여자. 이건 정말 간단하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누가 봐도 쓰레기야, 뭐 외도, 폭행, 약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완전 백수, 뭐 이런 극단적인 남자야 말할 것도 없고, 둘 사이에 이미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기 커플, 그냥 딱 봐도 스킨십만 노리고 들어오는 남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휘둘리는 여자들. 은근 이런 케이스의 여자들이 본인 스스로의 상황을 뻔히 알거든? 근데 이걸 단호하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과연 그 여자의 심리는 뭘까? 그래도 지금까지 이 남자랑 만나온 시간이 5년이 넘는데, 지금 내 나이가 34인데 이 오빠랑 지금 헤어지면 언제 또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언제 또 연애해. 그동안 꼬라박은 시간, 돈, 내 감정, 내 인생 자체가 아까우니까 그냥 흐지부지 계속 고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참 멀쩡한데 이상하게 연애가 안 풀리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를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절대 손해보기 싫고 상처받기 싫은 마음. 그래,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산기 돌리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 근데 기왕 하는 그 계산 좀 제대로 하자는 거죠. 진짜 더 큰 손해가 뭔지, 정말 더 큰 상처가 대체 뭔지, 그 5년 아까워서 계속 고하다가 남은 인생 50년을 조질 수 있다니까? 그 10,000원 20,000원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몸 사리다가 1,000,000원 2,000,000원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서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봅시다. 네, 지금까지 마선생이었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